테슬라 소식입니다. 전기차 격전지로 부상한 인니.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을 무기로 중국을 대체할 전기차 산업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 유치를 본격화한 데다 동남아시아와 중동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을 피해 성장세를 이어갈 유력한 대안시장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 1위인 테슬라는 현지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테슬라와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 판매 계약을 맺었다. 테슬라는 중부 술라웨시의 니켈 가공 기업 두 곳과 5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 이외에도 일본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에 약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LG와 LX 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화유 등과 LG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의 광물과 제정년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셀 생산에 이르는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니켈을 확보할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매장량은 7,20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52% 차지한다. 세계 니켈 매장 생산량 1위 국가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외에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챙길 제2거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전기차 침투율은 지난해 기준 10% 수준인데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고 인도네시아나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은 약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수주를 받아 놓은 곳이 워낙 많아서 자원이 있다면 어디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일하로 탈중국을 해야 하는 게 맞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전기차 허브로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점유율 50% 넘어섰다. 미국에서 사용 중인 전체 스마트폰 가운데 애플 아이폰의 비중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 레노버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 150여 종을 모두 합친 것보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가운데 아이폰 비율은 2007년 1세대 출시 이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2분기 신규 스마트폰 판매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48%인데 과거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아이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수많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쓰는 애플의 위상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제프 필드액 책임연구원은 운영체제는 종교와 같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도 지난 4년간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이동하는 흐름이 꾸준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1인자 자리를 장기간 굳게 지켜온 애플이지만 지금까지 점유율 50%는 쉽게 넘지 못할 장벽이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아이폰보다 1년 늦은 2008년 첫 출시됐지만 2년 만인 2010년 아이폰을 제친 뒤 지금껏 사용 비율에서 아이폰을 12년간 앞서왔다. 특히 이번 기록은 애플이 창업자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혁신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일궈온 수치라는 대의미가 있다.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다면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을 바탕으로 애플의 생태계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플은 iOS 기반의 기기로만 이용할 수 있는 애플페이, 애플뮤직, 애플TV 등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였고 이런 서비스들은 애플 생태계에 입문한 이용자들이 다른 운영체제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효과를 거뒀다. 애플은 7일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를 내놓고 아이폰을 추격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삼성전자와의 정면 승부가 임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군용 홀로렌즈, 미군 납품 시작. 마이크로소프트가 군용으로 커스터마이즈한 복합현실 헤드셋인 홀로렌즈가 실전 테스트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 납입 개시 허가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미 육군 더글라스 부시 조달 담당 차관보가 고글 5,000대 일부에 대해 수락 개시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홀로렌즈를 육군용으로 개조한 마이크로소프트 전투용 고글이 실전 테스트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전투용 고글 정식 채용은 8월 결정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미 육군용 전투용 고글 개발 계약을 군과 체결했으며 2021년 3월에는 10년간 최대 12만 1000대를 219억 달러에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차로 우선 5,000대가 미군에 납품되고 있었지만 올해 1월 실용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부정적 평가를 받아 납품 계획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실시한 테스트 결과에 근거해 미군은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훈련 활동에 중점을 두는 부대 내 배치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군에 배치되는 전투용 고글에는 통합시각 증강 시스템 베스가 탑재되어 있어 사령관이 병사 바이저에 정보를 투영하는 기능이나 암시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공식 테스트 결과 보고서는 10월 제출 예정이지만 테스트 결과와 기초 보고서에서 부시 차관보는 미군은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일서 처방약한다. 전용 플랫폼 검토.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일본에서 처방약 판매를 추진한다. 수십 년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한 일본 약국 산업이 온라인으로 수익 모델을 확대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업계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아마존이 내년 일본 시장에 온라인 처방약 판매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소약국과 환자를 잇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처방약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이를 자택까지 배송하는 형태다. 니케이에 따르면 아마존은 일본의 전자처방전이 도입되는 2023년 해당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초기에는 일본 내 중소약국이 처방약 전용 플랫폼에 입점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존은 이들에게 일정액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처방전을 아마존 플랫폼에 입점한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은 이를 바탕으로 약을 조제하고 온라인으로 복용 방법을 안내한다. 이후 아마존의 일본 내 배송망을 활용해 이용자 자택이나 비대면 수령처로 약을 전달하는 구조를 검토 중이다. 일본 내 조제약국은 지난 2020년 기준 총 6만여 개다. 니케이는 온라인 조제약 배송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오프라인 중심 전통 약국이 새로운 경쟁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아마존과 손을 잡은 중소약국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 미국 온라인 약국 플랫폼 필팩을 인수했다. 2020년 11월에는 필팩의 약품 판매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마존 파머시라는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며 미국 처방약 판매 시장에 진입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구글과 손잡고 애플 TSMC 동맹 맞선다.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기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신성장 사업을 키우고 있는 만큼 파운드리 분야에서 구글 삼성전자 동맹이 현재의 애플 TSMC 동맹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2023년에 출시하는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SoC 텐서 3이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제작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애플과 퀄컴 등 주요 모바일 AP 업체들이 TSMC의 3나노 공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구글은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당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글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21년 말 기준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도 장기적으로는 애플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긴밀하게 통합해 구글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이 될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 분석팀은 구글은 8월부터 직원 수십 명을 대상으로 AR 글래스 기능 테스트에 들어갔다며 구글은 기존 실험실에서만 기능을 실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기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자율주행차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수많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 일반 내연 자동차에는 반도체 칩이 200에서 300개 정도 필요하지만 자율주행차에는 1000에서 2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사와 쌓아온 협력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고객사를 떠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TSMC가 현재 애플과 엔비디아 등과 협력 관계를 계속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도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파운드리 후발 업체인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는 과제가 단지 기술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온다. 삼성전자는 현재 구글의 초기 하드웨어 사업에서 일부 협력하는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애플 TSMC처럼 굳건한 파운드리 동맹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TSMC는 현재 전체 매출의 약 25%가 애플로부터 나오고 있다.